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수치만을 전달하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3월 22일, 오늘 우리는 수집된 최신 뉴스들을 과거 데이터의 추이와 기존 경제 전망치 위에 올려두고 현재 우리 경제의 정확한 좌표를 측정하겠습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오직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국내 경기 상황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뇌우입니다. 생산의 기저를 담당하는 핵심 설비의 가동 지표가 급감하며 실물 경제의 하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나프타 재고가 2에서 3주 분량으로 축소되고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핵심 OCU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과 KDI가 공통으로 전망한 2026년 2% 내외의 완만한 GDP 성장 경로에 제동을 거는 수치이며 원료 수급난이 기초 소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결과입니다. 핵심 설비의 가동 중단은 단기적인 공급 단가 인상을 유발해 기존 재고 보유 기업에게는 실적 상승을 주지만 전방 플라스틱 및 소비재 제조사들에게는 원가 상승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산업의 부진과 대조적으로 내수 소비의 세부 지표에서는 양극화된 수치가 산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와 소득 부문은 이벤트성 수요 증가와 구조적 소득 격차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의 경제 효과가 8조 원 이상으로 집계된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은 60%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KDI가 지적한 산업별 경기 격차가 고용시장에 반영되는 양상이 임금 수치로도 굳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정 문화 이벤트에 의한 8조 원 규모의 단기 소비 진작은 관련 유통 및 관광산업의 매출을 견인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구매력 하락은 경제 전반의 한계 소비 성향을 낮추어 필수 소비재 시장의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축소시킵니다. 내수 지표의 불균형 속에서 물가 압박은 한층 거세졌습니다. 농축산물 중심의 생활물가 오름세는 가처분 소득을 압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료 원료인 요소값이 한 달 새 47% 상승함에 따라 사료 가격이 연쇄 상승하며 계란 한 판 소매 가격이 7,000원 선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소비자 물가 2.0% 안정화 전제를 상회하는 비용 상승 견인형 인플레이션의 단면입니다. 기초 식재료의 원가 상승은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농축산 유통사들의 판매 단가 인상 명분을 제공하여 이익을 보전하게 하나 일반 가게에는 식탁 물가 오름세로 작용해 실질 가처분 소득을 저하시킵니다. 지표 하락과 물가 상승이 겹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재정은 외부 충격과 청년 고용 부진이라는 이중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입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외 전쟁 장기화와 50만 명에 육박하는 쉬었음 청년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내달 처리될 관측입니다. 이는 KDI 경제 전망에서 확인된 20대 청년 고용률 하락과 산업별 경기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개입 조치입니다. 25조 원의 추경 투입은 취약계층의 단기 소득을 보전하고 내수 하방을 방어하는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규모 국채 발행을 수반하여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를 하락시킵니다. 이어서 이러한 충격을 유발한 대외 환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겠습니다. 대외 경제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매우 강한 뇌우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핵심 동맥이 차단되며 원자재 가격이 임계점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수입 나프타의 54%에 해당하는 공급망 차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브렌트유가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에서 전제한 배럴당 68달러 선을 크게 상회하는 외부 충격이며 IEA는 정상화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112달러의 고유가 장기화는 에너지 수출국과 글로벌 정유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석유화학과 운송을 비롯해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제조업 채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킵니다. 이 지정학적 불안은 국제금융시장의 자본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서 동시에 자본을 회수하는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및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유가가 촉발한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로 주식, 채권, 금 등 모든 자산군에서 동반 매도세, 이른바 크로스 에셋 리스크 오프 현상이 발생했고 장기금리 급등을 동반한 금융 충격이 경고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진단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가 글로벌 시장 전반에 자본 회수 메커니즘으로 실체화된 결과입니다. 전 자산군의 가격 하락은 신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투자를 제약하는 반면
대규모 현금을 쥐고 있는 일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우량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낮춰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편 이러한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특정 국가의 실물 지표는 확장을 나타냅니다. 글로벌 실물 경기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미국과 그 외 지역으로 양극화된 성장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는 각각 51.6과 51.7로 확장 기준선을 넘어섰으며 브렌트유와 WTI 간의 가격 격차가 11년 내 최대로 벌어지며 미국 원유의 차익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KDI가 분석한 미국 3.1%, 유럽 0.9%, 중국 -0.5%라는 글로벌 경제의 차별적 성장률 지표가 정확히 들어맞은 결과입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경제 확장과 에너지 자립은 미국 내수 소비의 회복력과 달러화 강세를 지지하지만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수입 원가 상승과 자본 유출이라는 불리한 거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외 변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내 외환 및 증권시장 상황을 분석하겠습니다. 증권시장 및 외환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매우 강한 뇌우입니다. 환율 지표가 구조적인 상단을 상향 돌파하며 자본 유출의 도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 1,500일 원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유 물량의 10에서 15%에 대한 환해지를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026년 평균으로 예측한 1,370원 선을 10% 가까이 이탈한 수치로 대외 유가 충격과 달러 강세가 원화 가치 절하로 즉각 전이된 현상입니다. 1,500원 선의 장기화는 수출 경쟁력을 일부 제고하여 주력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을 방어하지만 국내 기업 전반에 수조 원의 원재료 수입 비용을 추가 발생시켜 내수 펀더멘털을 약화시킵니다. 환율 급등은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 주체 간 방향성을 엇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 자본과 국내 자본은 철저히 반대되는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와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10년 평균을 하회하는 9.5배 수준으로 진입한 가운데 일간 외국인 순매도액이 2조 662억 원을 기록했으나 고액 자산가 계좌에서는 SK 하이닉스 200억 원 등 대형 반도체주 순매수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1,500원대 돌파에 외국인이 환차손을 피하고자 기계적으로 자본을 회수한 반면 국내 자본은 한국은행이 지적한 AI 반도체 수요 견조 전망에 근거하여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조원대 외인 매도는 대형주 주가를 눌러 지수 상승을 억제하지만 유입된 수백억 단위의 대기 자금은 증시의 추가 급락을 방어하고 우량 자산의 국내 지분율을 높이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내부의 다른 축에서는 레버리지 리스크가 수치로 감지됩니다. 증시 하단을 방어하는 자금의 이면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신용 레버리지의 비대화라는 부실 지표가 자리합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50대 투자자의 주식 회전율이 178%로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신용융자 이른바 B2 투자자의 3분의 1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도는 투기적 거래 성향을 수치로 보여주며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잉여 자금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방식으로 투입된 결과입니다. 178%에 달하는 회전율과 신용융자의 결합은 단기적으로 증권사의 이자 및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시키지만 지수 조정을 겪을 경우 대규모 반대 매매를 유발해 일반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을 가속화하고 시장 변동성을 연쇄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자본시장의 뇌관은 실물금융시장의 부채 지표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매우 강한 뇌우입니다. 시중금리의 벤치마크가 일제히 상승하며 자금 조달의 임계비용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및 일일경제지표 데이터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주 대비 0.139%p 상승한 연 3.410%를 기록했고 단기자금 지표인 무담보콜 금리와 AA 등급 회사채 금리가 동반 상승 중입니다. 이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방어 논리가 가격 변수에 선반영되며 한국경제연구원이 연초에 전망했던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 경로가 단절된 수치입니다. 기준 수익률의 동반 상승은 은행권의 이자 마진을 보호하고 신규 채권 투자자에게 높은 확정 수익을 제공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고 자본 조달이 시급한 한계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유동성 경색을 강제합니다. 이러한 조달 비용의 상승은 즉각적으로 대출 건전성을 저하시킵니다. 누적된 이자 비용은 기존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와 규제 밖 자본시장의 팽창을 동시에 초래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대출 평균 연체율이 두 달 새 0.1%p 상승해 11년 만에 최고치인 0.46%에 도달했으며 비우량 자산 투자 중심의 사모대출 규모는 15년간 6배 급팽창했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부채 누중 리스크가 1조 1250억 원으로 불어난 고정이하여신 규모로 표면화된 결과입니다. 1일 연내 최고치에 달한 연체율은 기존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하여 취약차주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반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 펀드와 사모대출 시장에는 거대한 자본 유입과 수익 창출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채 환경이 척박해진 가운데 통화정책을 지휘할 새로운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파이낸셜 뉴스 및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국제결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선제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성향의 신현송 후보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되었습니다. 앞서 분석한 112달러의 유가, 1,500원대의 환율이라는 더블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던 시장의 컨센서스를 배제하고 강력한 물가 통제를 예고하는 통화정책의 신호입니다.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는 외국인 자본 유출을 억제하여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이자 상환의 한계에 직면한 다중채무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디레버리징을 강제하며 파산율을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총체적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계측된 경제의 최종 좌표를 종합하겠습니다. 환율 1,501원과 유가 112달러가 촉발한 거대한 가격 충격은 11년 내 최고치인 연체율 0.46%와 핵심 석화 설비의 가동률 60% 하락이라는 내부의 체감 지표로 전이되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25조 원의 재정 투입이 산출되었으나 매파적 성향의 한은 총재 지명과 3.410%로 오른 채권 금리는 시장의 자금을 강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매우 강한 뇌우를 가리키며 하강하는 가운데 특정 자산가들과 글로벌 자본의 수급 불균형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매크로 지표의 거친 파도가 모든 산업을 동일하게 타격하지 않는 만큼 평균이라는 수치에서 벗어나 개별 데이터가 귀하의 자산에 미칠 영향을 냉철하게 캘리브레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치로 세상을 읽는 더 매크로 브리핑이었습니다.